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이 말이죠. 그야말로 대이어 이 공격 전선을 확고하게 구축을 했습니다. 바로 말이죠. 이 만장일치로 지금 이제 박찬대 찐명이라고 하죠. 이 박찬대가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장일치로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은요. 민주당의 경우에 19년 전에 열린 우리당 때죠. 2005년도에 이 정세균 원내대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9년도 하고요. 19년 전하고 지금하고 정치 상황, 야, 지금 뭐 여러 가지 민주화 지수 뭐 등등 또 이 국가의 어떤 성장, 이 속도와 성장 과정 이런 걸 보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게 만장일치로 가느냐. 더군다나 이 박찬대의 성향으로 볼 때 이 만장일치가 맞느냐. 이런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박찬대 그러하나요. 이제 발언에서도 이 초강경 노선으로 일관할 것이 이제 분명해 보이지만은요. 이재명이가 오늘 말이죠. 이 당선자 총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를 보면 단일 대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요 얘기는요. 좀 이재명이가 말은 그럴듯하게 잘을 해요. 양심에 따라서 그야말로 이 발언하고 이런 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양심과 민주주의 대원칙에 맞는 이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이를 비판하는 사람들 전부 추방했잖아요. 내쫓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 순서리 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자기의 리더십의 차이가 있음을 은근히 부각시키면서 뭐라고 그러냐. 결정이 되고 나면 헛소리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이 야당 안에서도 이런 그야말로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내쫓겠다 이런 것은 역풍을 불어온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우려하지 말라 이거죠. 그냥 일사분란에 따라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강경 입장을 이재명이가 이미 지금 표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과 그리고 박찬대가 끄는 이 민주당 여의도 입법 독재, 민주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이제 드디어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권도 말이죠.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황우여 의원,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황우여 위원장이 오늘요, 첫 일성을 내놨습니다. 오늘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임한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발언했는데, 요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 발언하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황우여, 지금 이번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이 이제 또 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서이가 말이죠. 윤관서이가 또 다른 뇌물을 받았다. 예, 1, 2천만 원. 근데 뇌물 1, 2천만 원 하면요. 대장동에서 이재명이가 수백억, 수천억 이런 의혹을 받다 보니까 돈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그래서 오늘 국회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요,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요, 이재명이가 오늘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했는데, 이게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명이다.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 내가 지령 내리는 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따로, 예, 그냥 그야말로 일사불란한 이 상명하복 체계를 수립하라. 이런 지령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몇 차례 봤는데 그건 정말로 옳지 않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독립된 헌법기관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결사체의 구성원이다. 최소한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한 목표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의 양심상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마치 말이죠. 당을 민주로 운영할 것 같은 기대감, 또 그럴 것 같은 소신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요. 신념과 가치의 양심상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준다. 아니,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이재명이 이렇게 해서는 민주당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공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반발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박용진이 신념과 가치에 따라서 이재명의 반기를 들으니까 잘라내버렸잖아요. 그죠? 조홍천, 이원우, 그 다음에 윤건영이 전부 비명 횡사를 시킨 이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신념과 가치에 양심상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따르라. 이걸 해서 굉장히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할 것 같이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헌법기관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의 구성원이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요 점이 바로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결사체의 구성원이니까 말 말고 당 대표가 하는 것은 따로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반대하지도 않아놓고 정해진 당론 입법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엄청난 독재를 하겠다. 독재를 선언하고 나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각각의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에 따른 주장이나 이런 것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란다. 마치요 진짜 본인의 민주적 지진단 양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원 각각 개인들이 사적 요구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 따른 주장 이런 것은 강해야 한다. 당의 발전을 위한 개혁적인 발언 세게 해야 된다. 그런 소리는 클수록 좋다. 이게 이제 여기 핵심이 있어요. 공익적 목표 강하라. 그리고 개혁적 발언 세고 커라. 일을 크게 하라. 이 얘기잖아요. 공익적 목표가 뭐예요? 공익적 목표. 공익적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익적 목표, 그 탄핵을 위한 민주당의 지금 여러 가지 이 작업들, 이게 당 발전을 위한 개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목표를 위해서 뛰는 거니까 단일 대우를 구성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소리는 클수록 좋다. 그러니까 반정부 투쟁은 세게 할수록 좋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최고의 선전선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경계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당내 갈등, 대결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를 주장하고 당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말들은 과감하게 가감없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요. 자기가 하는 거는 이게 내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하냐.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 입법 독재 이런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권과 우리 보수 측에서 비판하는 이재명의 사당화, 그 다음에 입법 독재, 입법 횡포 이런 것들을 싹 다 차단하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본인만이 당의 발전과 당의 개혁, 혁신 이거를 위해서 뛰는 당이니 잔소리 말고 따라와라 이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말을 언뜻 그러니까 이 워딩 바이 워딩 그러니까 이제 단어만 보면 얼마나 멋있냐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양심에 따른 발언은 반드시 해. 쓴소리 마음 놓고 해. 딱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수식어에 불과하고 무조건 따로.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사적 요구가 아니라 공익적 목표에 따른 주장. 이런 것은 강하게 되고 당의 발전을 위한 개혁적 발언 세게 해줘야 되고 그런 소리는 클수록 좋다. 요게 바로 핵심적으로 탄핵과 개헌을 위한 선정선동 그리고 특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재명도 이럴지언데 지금 이제 박찬대는 또 한 수를 더 떠요. 오늘 지금 이제 이 171명 당선인 중에 170명이 참석해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는데 예, 이거 뭐 투표 몇 표로 했다. 이거는 득표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예, 관례대로. 자, 여기에서 강경 노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경 발표에서는 우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즉시 재추진하겠다요. 즉시. 그리고 지금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짜리 추경 요거 바로 협상을 시도하겠다. 자,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요거 반드시 가져오겠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 일하면서 싸우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서 국민께서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 엄청 강합니다. 예, 이게 개혁, 첫째, 둘째, 셋째 이 개혁이요. 개혁에는 개헌을 포함하는 것이고 개혁에는 탄핵도 포함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의미의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헌법적 발상의 일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에 단독 과반 의석을 몰아준 의미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민주당을 향한 SS 구조시효다. 그래서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여기에 이제 오늘 박찬대의 핵심 방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 그리고 민주당을 향한 SNS, SOS 구조 신호 요게 민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요게
요렇게 해서 요거를 민심으로 딱 설정을 해놓고 이재명은 일사불란한 복종 요거를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산적한 민생이 하나 중요한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게 민주당이 받은 숙제다.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과거 민주당과 결별하고 국민의 부름에 신속하게 움직이고 성과와 실적으로 화답을 해야 한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놨는데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친명, 이 박찬대.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말이죠. 야, 이거 강성 친명 박찬대가 결국은 말이죠. 이재명과 똘똘 뭉쳐서 난국은 이겨낼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한동훈 기억이 1등 공신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지금 민주당 내외로부터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국당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특검법, 조국도 1호 법안으로 이걸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이재명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찬대, 일사불란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말이죠. 이 조국혁신당, 이게 지금 현재 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제 일부러 봐주기 위해서 상고를 안 했다. 이런 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자, 그래서 1심 패소, 2심에서 승소했는데 그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위원장이 고의적으로 상고를 포기했다. 이런 점을 문제를 삼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요게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서 특히 지금 이 조국당에서 겨누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조국에 의한 사적 보복이 아니냐. 예. 요런 지금 문제 제기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중권 교수도 지금 이제 최근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한동훈 위원장 딸은 실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다.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조국혁신당은 복수심적으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지만은 민주당에서 선뜻 받지는 못할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괜히 받았다가 한동훈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서정욱 변호사도요. 한동훈 위원장의 딸과 관련해서는 최두복 스쿨을 수석 졸업했고, 그리고 미국 ACT 만점 받아서 수시가 아니고 정시로 MIT에 입학한 수재 중의 수재다. 조민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조민은 제대로 시험 본 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그래서 이 특검법이야말로 정치 공세 중의 공세이고 근거도 없이 특검을 아무 때나 하자는 주장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무조건 특검에서 밝히자고 하는 것은 안 되고 특검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 하기 때문에 한동훈 특검은 말이 안 되는 특검이다. 자, 그래서 이 서정욱 변호사는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러한 이 논리가 문제는 지금 이재명이 하는 거 봤잖아요. 전혀 통하지 않는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민주당이다. 여기에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중권 교수라든가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런 논리와 이 상황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민주당은요, 지금 이 당내에서도 한동훈 특검법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론의 변화가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여기 보면은 이제 민주당하고 별로 지금 국민의힘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총선 이후에도. 그리고 적합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이는 39.3%, 그리고 한동훈은 21.9% 2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은 1.5%가 올라가고 한동훈 위원장은 2.0%가 하락했어요. 이게 1일날 발표된 스트레이트 뉴스에 의한 조원 CNI에서 조사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민주당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영향을 주어서 이 한동훈 특검법에 그대로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분석으로 할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 58.1, 원희룡 10.1, 오세훈 9.8, 홍준표 8.6,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3.4, 이준석이가 2.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핵심 관계자가 얘기해요. 한동훈 위원장이 매일 법치를 얘기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깨끗하고 수사할 자격이 있었던 건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가진 가장 큰 이미지 중 하나가 공정과 법치인데 특검을 통해서 이걸 흔들 수 있다면 민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상으로 보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도가 상당하거든요. 압도적으로 1위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기관 미디어 리서치에서 뉴스핌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20.9%, 그리고 이 홍준표가 1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총선 참패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도가 굉장히 세다. 이런 거를 보면은 이 민주당이 여전히 이 견제 차원에서 특검법을 지금 조구하고 손을 합칠 것이다. 예, 요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검법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에 깃을 내겠다는 것이죠. 예, 자, 어떻든지 간에 지금 뭐 이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듯이 결국은 조국이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서 책임만 껴줄 것이다. 자, 여기에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민주당 박찬대가 이제 강성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이 박찬대가 말이죠. 강경파 두 사람을 지금 이제 그 하위 당직에 임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원내 수석 부대표에는 김용민을 임명했고요. 자, 그리고 이 정책 수석 부대표에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원내 수석 부대표는 박성준, 그리고 정책 수석 부대표에는 김용민을 임명했습니다. 이거 둘 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한 강성 투쟁자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22대 국회 개헌과 관련해서 아주 초강경 모두 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상병 특검이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이 감자가 되고 있어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미 대통령실 입장, 그리고 언론들 반응들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유일보가 보도한 걸 보면은요, 민주당하고 MBC, 공수처가 이 커넥션이 돼서 요 최상병 사건을 키워가지고 특검으로까지 몰고 왔다. 이런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특히 MBC 3노조가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자, 3노조가 이제 성명을 통해서 지금 내놓은 얘기를 보면은 공수처 압색 과정에서 회수만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고 국방부의 회수 결정도 외압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을 소환하지도 못했던 건 아니냐. 그럼에도 MBC는 불법을 외치고 민주당은 이 보도를 근거로 공직기관 비서관 파면까지 요구했다. 그리고 MBC가 편향적 여론몰이와 정치적 수사 스피커 역할에 동원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그래서요, 민주당과 MBC 그리고 공수처가 합동을 해서 이번 이 최상병 요 특검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3자의 정치선도 커넥션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요, 또 이 MBC 노조는요, 이 박정훈 이 조사단 대령, 이 사람은 이제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 결과를 갖다가 이 직권 남용해서 변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국방장관을 직권 남용으로까지 고발했는데 직권 남용죄는 권한이 있어야 성립하는 거 아니냐? 권한이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이 있어야 수사 방향을 들 수 있는데 수사권은 초동 수사부터 경찰이 있는데 무슨 수사 방향을 들고 권력을 남용할 수 있냐. 이런 반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이 여권에서는요, 국민의힘에서 뉴비디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했던 정현태 한국 SNS 산업진흥원 원장, 요거를 보면은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법이 설령 최종적으로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여권이 입을 타격은 별로 없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일각에서 이제 그런 입장.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요, 우리 여권에 영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헌법의 기본 정신을 무시하고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돈봉투와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윤관석 이 압수수색이 또 진행이 됐습니다. 뭐냐?
입법 과정에서요. 입법 로비 대가로 윤관성이가 업체로부터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골프장 향응도 접대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언제냐?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 이 공사 관련 입법 로비 대가로 업체로부터 이러한 돈을 받았다. 이거는요.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래서 오늘 검사 수사관들을 보내가지고 법제실, 국회, 그 다음에 서버와 같은 중요 이런 그 파트를 갖다가 압수수색을 단행했어요. 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져가지고요.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관리형 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지만은 관리 혁신을 구별하지 않고 당원 당규에 따라 주어지는 당무를 수행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과 종교와 국가의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이다. 결코 보수 가치를 약화 훼손하여 사이비 보수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유혹은 오히려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혼란케 하고 분열시킬 뿐이다. 여기에서는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과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좌파 인사들을 많이 이제 그 입당을 시키고 공천까지 줬는데 중간중간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함은경이, 김경률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요런 거는 이제 안 하겠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야당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 선진화법만의 정신은 꼭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협치를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비대위의 임기는 6개월이지만 그 사이에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지도가 구성되면 종료한다. 그리고 관리와 혁신을 구별하지 않고 당연 당규에 따라 주어지는 당무를 수행하겠고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쇄신하고 재탕장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전당대회 투표 룰과 관련해서는요. 모든 의견은 열린 상태를 모아서 당헌 당규 개정 요건에 맞으면 할 것이다. 그 절차는 당연 당규에 따라서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밝힌 얘기는요. 굉장히 그 균형 잡힌 이 사고의 한 측면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